유럽 대륙 전체에서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 바로 챔피언스 리그죠. 작년 우승팀인 리버풀, 올해도 EPL 독주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버풀에게 아주 큰 역대급 흑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헤이젤 참사죠. 이 사건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과 리버풀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축구 역사상 최악의 참사인 헤이젤 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985년, 당시 유럽 프로축구계는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잉글랜드 풋볼리그 디비전 1과 이탈리아의 세리아 A가 세계 최고의 리그 자리를 놓고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챔피언스 리그의 이름은 유로피언컵이었는데요. 1984-85 시즌 유로피언컵 결승에서 두 리그를 대표하는 양대 거두인 리버풀과 유벤투스가 만나게 됩니다. 리버풀은 당시 훌리건으로 유럽 대륙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고, 유벤투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울트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85년 5월 29일 벨기에 브뤼셀 에이젤에 위치한 스타드 루아 보두eng에서 유로피언컵 우승컵을 두고 결승전을 하는데요. 결승전이 벌어지는 보두eng 경기장은 1930년에 지은 낡은 구장이라 안전상의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양팀 서포터들 구역에 쇠로 된 자그마한 경계 울타리밖에 없었고, 출입구 또한 많이 없었기에 양팀의 사장이었던 잔피에로 보니페르티와 피터 로빈슨이 경기장 상태를 확인 후에 유로피언컵 다른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단어가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다른 경기장에서 결승전이 개최됐었다라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결승전이 개최되었고, 킥오프 1시간 전이었던 오후 7시에 이미 운집해 있던 팬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풀 팬들이 앉는 X구역과 인접한 Z구역에 중립 팬들이 자리 잡을 예정이었지만, 여기에 유벤투스 팬들이 뒤섞이며 서포터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야유와 돌팔매질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X구역과 Z구역의 경계에는 쇠로 된 자그마한 경계 울타리만 있었고, 경차들로 이루어진 경계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리버풀 팬들의 경기장 응원 특징 중 하나인 상대 응원단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그냥 기업적으로만 하는 일종의 질주였고, 그냥 질주만 하고 끝나고 위해를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들의 혈기로 치부되는 것이었고, 잉글랜드 축구장의 한 문화로 잡혀있던지라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이를 응원의 한 방식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원 방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유벤투스 팬들에게는 리버풀 팬들의 돌진이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착각했고, 이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유벤투스 팬이 리버풀 팬들에게 반격하고자 함으로써 난타전이 벌어졌고, 리버풀 서포터의 공세에 밀려 사람들이 출구 쪽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결국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낡은 Z구역의 외곽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39명이 사망하고 6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자는 32명의 이탈리아인, 4명의 벨기에인, 2명의 프랑스인, 1명의 북아일랜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그 참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취소된다면 더욱더 난동이 있을 수 있기에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고, 경기는 유벤투스의 에이스인 미셸 플라티니 페널티골로 1대0으로 승리하였고, 평소라면 페널티 논란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이젤 참사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국 유벤투스가 우승하게 되었고, 미셸 플라티니는 그 참사에도 불구하고 격하게 우승을 축하하여 비난을 받았습니다. 본인 해명에 따르면 그때 사건이 그렇게나 심각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플라티니는 이 참사에 대한 악몽을 극복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는데, 리버풀 팬들이 먼저 유벤투스 팬들의 구역을 침범했고, 사상자들의 대부분이 유벤투스의 팬들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책임은 리버풀이 물어야 했습니다. 우선 26명의 리버풀 팬들은 구속되었고, 잉글랜드 훌리건 문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구단 전체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85-86 시즌부터 5년간 잉글랜드 구단은 유럽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유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고, 리버풀 구단은 여기에 1년을 더해 총 6년 동안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잉글랜드 축구리그는 추락하게 되며 1990년대 중반까지 은퇴할 때가 다 된 독일 선수나 이탈리아 선수가 관광하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징계가 끝난 시점 우리가 잘 아는 프리미어 리그로 다시 재탄생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일화로 잘 알려진 리버풀과 지역 라이벌이었던 에버튼은 84-85 리그 디비전에서 우승했으나 리버풀 때문에 유럽 대회 출전이 막히자 리버풀을 더욱 중화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에버튼 팬들 사이에서 이 사건을 말하면 리버풀 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결승전을 치렀던 보드윈 경기장은 10년 동안 육상 경기장으로만 활용하였고, 잉글랜드 내에서 과격한 서포터즈 문화에 대한 자성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 때문에 경기장 주변 CCTV가 설치되어 경찰의 엄격한 훌리건 관리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지금도 양팀 모두 5월 중순이 되면 헤이즐 참사에 대한 추모하는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었기에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헤이즐 참사. 이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에 지니고 살면서 다시는 축구계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